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의 김이석 칼럼인데요. 김이석 논설실장이시죠. 논설심의실장입니다. 일단 제목이요. 해킹 뚫린 선관위 카지노였다면 벌써 문 닫았다. 그렇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헌재에 물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 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묵살해야 하는가. 그런데 문영배 헌법재판소는 아예 선거 조작 가능성 폐기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 검증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기각했다. 그러나 과연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다. 카지노가 해킹에 뚫려 승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해보자. 이런 사태를 두고 누가 카지노 승부 조작 음모론이라고 말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해킹에 뚫려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으면 이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을 은폐해서 계속 조작 가능성을 온전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월 21일 헌재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막 밝혔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보안 점검해본 결과 해킹을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해킹과 전자개표기 등을 통해 선거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다. 그런 선거 조작을 했다면 선거 무효소송 시의 재검표에 대비해 가짜 투표지도 만들어 넣어야 하는데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가짜 투표지 묶음들이 나왔다.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라는 세상에 없는 종이를 썼다고 변명했다. 이럴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지만 수사는 없었다. 2023년 10월 선관위가 해킹에 무방비하다는 게 드러났을 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지 말고 환골탈태의 개혁에 나섰어야 했다. 이제는 선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 했다.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해 국민들이 Stop the Steal을 외치는 게 아닌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잭팟 카지노로 상상의 여행을 해보자. 사람들은 혹시 모를 대박을 기대하면서 카지노에 간다. 그러나 만약 잭팟 카지노에 Steal the Card 깽단이 해킹을 통해 프로그램을 심고 참가자들의 패를 몰래 보고 참가자들의 마지막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보이도록 조작해서 특정 참가자들이 포커판에서 이기도록 해놓았다고 해보자. 특정 참가자들이 잭팟 카지노에서 초반에는 잃고 있다가 막판에 되면 계속 돈을 따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평상시에 쓰는 카드와는 다른 이상한 모양의 카드도 발견되었다. 이에 Stop the Steal 감시팀이 나와서 각고의 노력 끝에 잭팟 카지노가 해킹에 뚫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게 알려지면 잭팟 카지노는 어떻게 될까? 돈을 딴 참가자들은 아마도 Steal the Card 깽단의 일원이거나 잭팟 카지노까지 한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Steal the Card 깽단을 일망타진해서 누가 누구와 한패인지 누가 그런 조작으로부터 얼마를 따갔는지 전모를 다 밝혀내기 이전이라도 하더라도 그 카지노는 곧장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그 카지노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두고 포커 부정 사건이 터졌다고 하지 포커 부정 음모론이 터져 나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다고 하는가? 윤 대통령의 비유처럼 변사체가 나왔는데 자연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살인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격이 아닌가.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가 독점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독점 카지노가 해킹에 무방비라는 게 알려졌다면 그 카지노는 이제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내국인 고객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안간 힘을 쓸 것이다. 그 카지노가 독점일지라도 내국인들은 도박 이외에도 다른 오락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해외 카지노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어떤가? 만약 윤 대통령의 그래서처럼 국제적인 연대 조직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이고 그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럼에도 선관위가 문을 닫기는커녕 내국인 전용 독점 카지노처럼 더 이상 부정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도 않은 채 그저 선거 조작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국민들의 의혹만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
선거 부정 사태는 방치할 수 없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주요 직책을 대법관 등 법원 인사들이 맡고 있어서 선거 부정 문제를 법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교정하기도 어렵다. 누군가 나서서 그런 조작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해킹에 뚫린 선관위는 카지노와는 달리 저절로 퇴출되거나 정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포함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내는 혈세를 쓰는 헌재의 헌법재판관들이 최소한의 선거 공정성 확인조차 가로막고 있다. 왜 헌재는 투표자 수 검증을 기각하는가? 문영배 소장대행 등이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키려는 헌정 질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인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이런 최소한의 검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김민석 칼럼을 통해서 일가를 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거시기하네요. 마지막 문장에서 헌재가 이런 최소한의 검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두문을 하셨는데 헌재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 지금 인사들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3명의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이제 싸워야 돼요. 헌재 이러다간 문 닫는다. 여기 지금 김희석 칼럼에서 잘 비유한 대로 카지노의 예를 들었잖아요. 아주 적절한 예 같은데 카지노도 문 닫는, 선관위도 문 닫아야죠. 이러다간 문 닫는다고 아주 절절한 호소와 함께 용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 그 지금 8명 중에 한 분이래. 눈치 볼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저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죠. 과거의 국민학교인데 그 국민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울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국민학교 몇 곳이 이전을 했어요. 완전히 을지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학교가 이전을 했습니다. 방산 국민학교였는데 그래서 제가 6학년 초에 팻말을 들고 다른 학교로 이제 말하자면 전학인데 전학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학교가 없어져 가지고 꼭 피난민처럼 학교를 바꾼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교가 없어진 거 되잖아요. 이 헌재는요 얼마나 헌재 재판관이 된 걸 명예롭게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임명됐을 때. 그런데 자기가 몸담았던 그 명예로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없어지면은 자기의 커리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국민학교를 6학년 초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거기 졸업장은 그래도 있죠. 졸업은 했죠. 그런데 헌재가 없어지면 다른 헌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으로 봐서도 헌재의 명예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개인의 커리어 명예가 없어지는 걸 넘어서서 역대 그 헌재 재판관들의 명예까지 다 경력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헌법기관을 하나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그래서 방조하지 마시고 한 명의 용감한 헌법재판관은요 싸워야 돼요. 문영배 등 우리법연구회 지금 이 만행 이거 큰일 난다. 우리 개인도 문제지만 나라를 이거 송두리째 뽑는 거다. 이 역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나는 감당 못하겠다. 당신들 때문에 나까지 도매금으로 감당 못하는 꼴은 난 못 본다. 이러고 용감하게 나서야 돼.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결자 해지해서 우리 스스로 다 옷을 벗자 이렇게 나가든가. 나는 이 꼴 못 본다. 우리 전부 옷 벗자. 아니면 그들을 설득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처리를 하는? 이번에 마은혁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연기라는 지금 중요지책을 내놨는데 연기해서 될 겁니까 이게? 자, 헌재도 그렇고요. 지금을 또 어젯밤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스카이데일리 요즘 매일 쏟아내고 있죠. 단독 기사를. 선관위가 본인 확인기에 이 지문 인식도 안 되는 이 해킹도 가능한 이 본인 확인기를 썼다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사전 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기 지문 인식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잖아요. 근데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10%가 본인이 확인이 안 된답니다. 10명 중 1명은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지문 인식기였대요. 순전히 엉터리 지문 인식기를 갖다 놓고 지문 인식이 확실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전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요. 스카이데일리의 김영 기자가 잘 지적을 했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해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인식기의 해킹을 통해서 지문 인식기를 통해서 메인 서버로 연결돼 있으니까 메인 서버로 해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킹을 메인 서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문 인식기 조금 더 해킹이 쉬울 거 아닙니까? 어설픈 기계니까 일로 해킹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연결되니까 메인 서버까지 해킹이 들어가서 메인 서버에 다 조작이 가능하더라.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 기계였다는 거예요. 본인 확인기가. 백도어를 설치할 경우 중앙선관위 서버 통합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도 나왔네요. 본투표의 경우는 이제 그러기가 좀 어렵지만 사전투표는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전산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해커가 이 해킹이 쉬운 본인 확인기, 이 지문 확인기 이거 쉽잖아요. 이 시스템을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여기서 메인 서버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정선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메인 서버 비밀번호는 또 1, 2, 3, 4, 5, 9 이게 선관위하고 법원이 같은 조직이니까 땅땅땅 부정선거로 못 치고 아니라고 우기고, 그런데 선관위는 또 이 법관들하고 또 한 패고 이러니까 또 이 사법 좌파 카르텔, 이 우리법 연구회인지 뭔지 이거 사조직 이걸로 연결돼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선거 조작 가능성을 갖다가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이 좌파 판사들, 좌파 이 카르텔이 나라를 통째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일보에서도 이런 칼럼이 실렸네요. 법조계의 K 레닌들, 한국판 레닌들이 법조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좀먹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깨어났어요. 계몽령에 의해서 국민들은 깨어났는데 법조계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들켰어, 치부를.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다 무너지니까 인정 안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부정선거 관해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손 들고 나와. 손 들고 나오면 살아. 손 들고 안 나오고 끝까지 이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밝혀진다니까. 그게 커밍 순이야. 곧. 지금 뭐 오징어 게임 벌이는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한 번은 피할 수 있지. 그 다음 게임에서 죽든가 그 다음 게임에서 죽든가 결국은 죽어. 오징어 게임에서 빨리 나와서 자수를 하고 이제라도 바른 소리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위험한 오징어 게임 하지 말라니까.